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물질의 규칙성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만 검토를 한번 해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물질의 규칙성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규칙성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물질은 바로 자로 이루어져 있죠? 예,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원자의 종류를 그렇죠.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자 또는 원소, 그 원자의 종류인 원소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규칙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즉 원소의 규칙성은 또는 원자의 규칙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고요. 이걸 표로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벌써? 맞아요. 그러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 하죠. 우리 예전에 그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우리 주기율표의 순서를 배웠는데요. 그것은 결국 원소, 그 수많은 원소를 규칙성 있게 나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어떠한 것과 굉장한 관련성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결국 물질의 규칙성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뭐 배웠죠? 맞아요. 빅뱅에 대해서 배웠죠? 빅뱅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맨 처음에 빛이 나왔고요. 그것이 뭐가 됐죠? 물질이 됐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전자와 쿼크가 됐고요. 그것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네, 원자가 되는데요. 그 원자 중에서 특히 수소하고 뭐가 됐죠? 헬륨이 됐죠? 예, 질량비가 몇 대 몇이요? 네, 3대 1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 말고 수많은 원소가 있잖아요. 금, 은, 구리,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산소 이런 건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바로 별에 대해서였죠. 네, 맞아요. 바로 별에서 왔어요. 별. 뭐에서 왔다고요? 별. 별은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죠? 예, 뭔가 가스덩어리, 수소 같은 가스덩어리가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성운이 모여서 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별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이 빛이 바로 핵융합에 의해서 나온 거죠. 핵융합. 맞죠? 그래서 별은 그 중력에 의해서 바로 핵융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바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특히 여기서 이 수소 있잖아요. 이 수소가 이 별에서 수소가 모여져서 뭐가 되고 네, 핵융합일 때 바로 헬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다 돼서 이게 뭐가 된다? 탄소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같은 태양이죠. 자, 이렇게 되는 애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네, 철까지 간다. 핵융합을 통해서 점점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간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철까지가 아니라 우리 금은, 구리 금은 구리는 말고 자, 금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성폭발?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 폭발로 된다 그랬죠? 이것들 다 뭐예요? 별의 일생이죠. 첫 번째 거는 태양과 같은 별이고요. 이거는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 그리고 초신성 폭발은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 한 번에 팡 터지면서 금, 은 같은 게 뿅 나온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중요한 건 그쵸. 여기 보면 빅뱅을 통해서는 수소나 헬륨이 나온다는 거 알았고요. 특히 나머지 애들 그쵸. 나중에 배우는 나머지 원소들은 다 어디서 왔다? 네, 별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원소들을 어떤 규칙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 원소 여기 수소, 헬륨, 탄소,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원소들, 원자의 종류들을 하나의 규칙성으로 나타낸 거, 뭘로 나타낸 거? 규칙성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이번 단어의 물질의 규칙성이죠. 큰 그림을 알겠나요? 첫 번째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수소, 헬륨이 나온 거 알았고요. 별을 통해서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어떠한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건 고체이고, 어떤 건 기체이고, 어떤 건 액체이고, 어떤 건 산소와 반응하고, 어떤 건 물과 반응하고, 이런 거는 다 어떤 규칙성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그걸 한 번에 보고 그 이유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위 중요하고, 결국 이 지금까지 배운, 그리고 앞으로 배울,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나의 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큰. 바로 원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의 규칙성을 찾는 과정 속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 처음 보니까 바로 물질의 규칙성 있죠. 바로 원소의 어떤 주기성을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번 단 파악, 이것이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기율표란 무엇인가? 왜 주기율표가 갑자기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물질은 원소로, 즉 원자의 종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그 규칙성은 하나의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규칙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기율표가 뭘까요? 주기율표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죠. 여기 보니까 무슨 여기 1, 2, 3, 4 여기 18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있고 숫자가 있네요. 가운데는 어떤 알파벳이 있어요. 이 알파벳이 뭘까요? 네, 중학교 때 한번 배운 학생도 많겠지만 바로 이게 원소죠. 이거 하나하나 각각을 뭐란다? 원소, 원자의 종류, 원소라고 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죠.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것이 바로 원소고요. 이 종류가 바로 이것이 바로 원자고요. 이것의 종류가 바로 원소라고 하죠. 알겠죠? 자, 여기 보니까 금속, 중금속, 비금속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죠. 지금 잠깐만 얘기할까요? 금속은 뭐예요? 예,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요. 비금속은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준금속은 뭘까요? 네,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애매한 것들. 맞아요. 바로 반도체 같은 거죠. 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런 걸 배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알칼리 금속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할로젠 원소. 아이고, 벌써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지네요. 여기 보니까 바로 비활성 기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나중에, 자, 보세요. 나중에 여기로 다시 와서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한눈에 보이게 되죠. 신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찬찬히 참을성 있게 같이 보죠. 이온결합 화물, 이온결합은 무엇인가? 공유결합은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천천히 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다시 올 거예요. 이곳으로 다시 와서 아는 만큼 보이는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물론 EBS 문제집도 있지만요. 그 문제집을 보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선생님은 사실 노트 필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마디로 구조화시킨 걸 좋아해요. 선생님 나름대로요. 그래야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만큼은 특히나 노트 필기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집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트 필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노트 필기 한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올릴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우선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 단위 뭐라고요? 이번 단원 제목이 뭐라고요? 맞아요. 바로 물질의 규칙성이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의 종류가 바로 원소이고 이것을 어떤 주기성에 의해서 가로와 세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요. 이 주기율표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과학자들이 분류도 하고 어떤 규칙성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된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주기율표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과학탐구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누구요? 라부아지에. 자, 들어보셨나요? 네, 라부아지에. 프랑스 과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고요. 네. 자, 이 라부아지에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란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런데 라부아지에 전까지만 해도 원자의 종류 그 당시에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원자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원소를 분류하는 작업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라부아지에입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한 최초의 한 걸음.
바로 라부아제가 한 거죠. 이 라부아제 알겠죠? 엄청난 사람이죠.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이는 규칙성, 즉 규칙성을 찾았는데요. 그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분류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했죠. 라부아제가 이렇게 최초로 원소를 분류했고 그 원소를 분류한 이유는 규칙성을 찾기 위한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되베라이너. 너 한번 이거 돼봐. 자, 농담이고요. 이건 되베라이너. 사람 이름 외울 때 되베라이너. 자, 라인업. 자, 되베라이너요. 되베라이너는 자, 우리 라부아제가 맨 처음에 뭐죠? 맞아요. 규칙성을 화학적 성질로 했죠. 되베라이너는 여기서 한층 더 갑니다. 규칙성이 화학적 성질로부터 온다면 되베라이너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은 원자량에서 온다는 걸 발견을 했죠. 알겠어요? 결국 규칙성은 원자량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규칙성은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고 이 화학적 성질을 원자량과 관련시킨 바로 되베라이너죠.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되베라이너는 뭘 얘기했죠? 새쌍원소예요. 몇 쌍원소요? 새쌍. 결국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개를 쌍을 지어서 놨더니 그 안에서 원자량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됐다 이거예요. 알겠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어떤 원소를 나열했더니 원자량이 비슷하대. 어떻게 되냐?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밑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이름 어려울 텐데 칼슘. 그렇죠? 뼈에 있는 거 칼슘. 자, 그리고 스티론튬 우리가 불꽃 반응할 때 바로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바륨도 불꽃 반응할 때 우리가 황록색이었어요. 자, 이렇게 칼슘, 스티론튬, 바륨은 우리가 불꽃색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모든 물질이 불꽃색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얘네는 불꽃색이 나오죠. 그럼 불꽃색이 나온다는 화학적 성질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불꽃 색깔이 고유한 색깔이 나오네. 그런데 이걸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무슨 순으로 배열했더니 원자량으로 이렇게 했더니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했더니 가운데 있는 원소 무슨 원소?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량을 보니까 양쪽 얘랑 얘를 더한 거에 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는 양쪽에 가벼운 것과 가장 무거운 거에 반이다. 이러한 원자량의 어떠한 규칙성을 알아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빈칸이 있었는데 양쪽을 더해서 빈칸에 있는 애의 원자량을 예측했는데 그 원자량하고 똑같은 원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앞으로의 예측성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누가 있다? 바로 되베라이너가 새쌍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량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자량에 주기성이 있는 걸, 무슨 성이 있는 걸? 주기성이 있는 걸 바로 뉴랜즈가 발견했죠. 이것을 바로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뉴랜즈의 무슨 설? 옥타브설이요. 옥타브가 뭐라 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바로 한 옥타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어떤 원소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원자량 순서로 해보니까 8번째마다 비슷한 애가 나온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옥타브설이죠. 물론 가로로 배열할 때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누가 있었죠? 쌍쿠르티아. 예, 쌍쿠르티아는요. 이 원자량을 이제 이렇게 뭐 휴지 같은 이게 원통형 거기 말에다가 이렇게 말아보니까 세로선이 일치했죠. 그 세로의 어떤 주기성을 발견했죠. 이해돼요? 엄청나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결국 규칙성은 화학적 성질에서 오고 화학적 성질은 원자량으로 나올 수 있고 원자량을 주기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가로와 세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이미 한 거죠. 자, 그럼 멘델레예프, 우리의 엄청난 멘델레예프는 자, 요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가로하고 세로가 나온다면 어떤 주기성이 맞다면 이거를 가로, 세로, 이걸 표로 나타낼 수 있겠네? 뭘로 나타낼 수 있다? 표로 나타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죠. 알겠죠?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이 주기성을 바탕으로 표를 만든 주기열 표를 최초로 만듭니다. 물론 이거 자체도 바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결국 뉴랜즈와 쌍쿠르티아의 합작이 바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학탐구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실 이 원자량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바로 원자량으로 순서를 배열했었는데 사실 원자량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있었던 거죠. 비슷했지만 약간은 달랐던 그 순서, 원자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즐리예요. 모즐리 들어보셨나요? 모즐리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모즐리. 왜 중요할까요? 모즐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겠죠? 현재 주기율표인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즐리예요. 아, 농담입니다. 외우세요. 못 있겠죠? 현재 주기율표인데.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모즐리. 네, 외우는 방법이고요. 네, 아무튼 이걸 왜 했지? 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모즐리가 현재 주기율표인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 멘델레예프는 바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죠. 그런데 모즐리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를 기준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원자 번호요. 아니, 원자 번호가 뭐예요? 원자 번호가 뭘까요? 원자 번호는 바로 밑에 나타났듯이 양성자수를 말합니다. 무슨 수요? 양성자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수소 있죠? 자, 수소는 플러스, 자, 플러스, 즉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리고 전자 몇 개 돌아요? 전자가 한 개 돌죠. 자, 그러면 얘는 양성자 수가 몇 개? 한 개고. 그러면 원자 번호 몇이에요? 1인 거죠. 이해돼요? 아, 수소는 바로 양성자 수가 하나고 원자 번호 1이다. 그리고 전자 수도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도 하나겠죠. 중성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양성자수, 전자수, 그리고 원자번호는 다 똑같습니다. 원자 상태일 때는요.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좀 헷갈리다고요?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수소가 아니라 우리 했던 헬륨 있죠? 헬륨은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죠? 우리가 알듯이. 왜 이렇게 안 돼? 자, 양성자 두 개에다가 뭐라고요? 중성자 두 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돌까요? 전자가 하나, 두 개가 돌죠.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 자, 그러면 헬륨은 양성자수 몇 개예요? 양성자수 두 개. 그렇죠. 양성자수 몇 개? 두 개. 그리고요. 원자 번호도 그럼 몇일까요? 2고요. 전자수는 몇 개요? 두 개죠. 이렇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 헬륨은 원자 번호가 2인 걸 바로 양성자수와 관련지와 설명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수소를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내는데 이걸 그냥 편하게 플러스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플러스 몇이요? 1이요. 그리고 전자 몇 개 돌아요? 하나 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플러스 1로 바뀌면은 편한 점이 뭐냐면 중성자 개수를 고려 안 해도 돼요. 무슨 개수요? 중성자 개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헬륨이죠. 헬륨은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같은 얘기라고요. 얘랑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플러스 몇이요? 플러스가 몇 개요? 두 개죠. 그러니까 플러스 2에다가 전자 몇 개 돈다? 두 개가 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표기법이다. 같은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양성자만 보는 거니까 물론 중성자의 양이 몇 개인지 여기 안 나와 있죠. 하지만 플러스가 두 개라는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얘도요. 플러스가 한 개라는 게 여기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법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원자 번호로 바꿨다. 원자량에서 뭘로 바꿨다? 원자량에서 원자 번호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원자 번호로 바꾸니까 그 규칙성이 더 정확했던 거죠. 뭐가 더 정확했다? 규칙성이 더 정확해졌어요. 그리고 아직 발견이 안 된 애들의 예측되는 그
능력도 더 정확해진 거죠. 발견이 안 되는 거에 성질이나 이런 거 예측한 능력이 더 정확해졌어요. 즉 원자 번호로 하는 게 규칙성에 있어서 예측력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즐리의 누구의? 모즐리의 바로 현재는 주기율표를 씁니다. 원자 번호로.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원자 번호가 정확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뭐랑 같다고요? 양성자 수랑 같고요. 그리고요, 양성자 수랑 같고 또 뭐랑 같아요? 전자수요. 이 전자수라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전자수에 있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전자수가 바로 반응과 관계 있거든요. 뭐랑 관계 있다? 반응과 관계 있어요. 즉 화학적인 반응성, 물하고 반응을 하는지 또는 산소랑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수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관련이 있고 이게 원자 번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는 전자수와 관련이 있고 이 말은 규칙성이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는 전자수와 관련이 있고 전자수는 반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알겠나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왜 원자 번호가 더 중요하다고요? 원자 번호는 결국 양성자수랑 관계 있고 양성자수는 전자수랑 관계 있는데 이 전자수는 반응성, 즉 반응의 규칙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 있었던 거죠. 즉 전자와 관련이 있게 한 게 바로 원자 번호니까 이 원자 번호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는 뭘로 쓴다? 바로 모즐리로 씁니다. 왜냐하면 모즐리는 전자수를 고려한 원자 번호니까요. 반응성을 고려했어요.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전자.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자, 그럼 주기율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게 누구의 주기율표예요? 맞습니다. 바로 모즐리예요. 누구라고요? 네, 모즐리예요. 모즐리는 무슨 순이요? 네, 맞아요. 원자 번호 순이죠. 즉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전자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 순서대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족하고 주기가 있죠. 족하고 여기 뭐가 있다고요? 주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족은 뭐예요? 족은 바로 세로죠. 이 세로 하나하나를 다 뭐라 한다? 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몇 족? 1족, 여기는 2족, 여기는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족, 12족, 13족, 14족. 자, 몇 족까지 있을까요? 네, 18족. 몇 족까지요? 18족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로를 뭐라 한다? 족. 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썰 때 어떻게 해요? 쪽쪽 썰죠. 쪽쪽쪽쪽 썰죠. 쪽쪽쪽. 그래서 이걸 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죽이랑 족이랑은 되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헷갈리거든요. 세로는 뭐다? 족이다. 알겠죠? 왜냐하면 쪽 썰 때 주기 이렇게 안 썰죠. 쪽쪽쪽 썰죠. 쪽. 자, 이걸 뭐 한다? 그래서 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가로를 볼게요. 가로는 뭐예요? 주기예요. 주기. 자, 이건 몇 주기? 1주기. 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이건 몇 주기? 2주기. 또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몇 주기야? 우리 이번에 1주기야. 기억도 못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주기라고요. 알겠죠? 반복성이 있다. 1주기, 2주기, 3주기. 우리 기념일 뭐 이런 거 주기라 그러죠. 반복성. 3주기. 그래서 주기는 가로입니다. 3주기. 그리고요. 4주기. 그리고요. 5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는 뭐고요? 가로. 그리고요, 족은 뭐다? 네, 세로를 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세로는 꼭 외워야 돼요. 세로를 한다. 쪽쪽쪽 선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니 여기 왜 그냥 표가 아니라 여기 뭐 빈칸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보여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문제집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이렇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 빈칸이 있잖아. 여기요. 또 여기 빈칸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 여기는 꽉꽉 채워져 있네. 여기는 다 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빈칸인지, 여기는 왜 이만큼만 빈칸인지, 여기는 왜 꽉 채워지는데 전자 배치, 전자수와 관련이 있죠. 그 전자 배치가 어떤 식으로 됐냐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제 차차 보면 알겠어요. 어쨌든 여기 빈칸이나 이렇게 빈칸이나 여기 꽉 채워지는 건 뭐랑 관계 있다? 바로 전자수, 즉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자리 배치 이런 거 알죠?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 이런 것처럼 전자도 어떤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자 배치를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빈칸이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아예. 여기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꽉 채워진 데만 바로 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족은 이렇게 돼 있냐? 자, 족은 같은 뭐는 같은 족은 여기는 같은 족이죠. 자, 같은 일족이에요. 이건 뭐랑 관계 있다? 원자과 전자랑 관계 있어요. 원자과 전자. 무슨 과 전자? 원자과 전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플러스 1짜리 수소가 있죠? 이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돌아요. 자,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그냥 전자는 한 개예요. 원자과 전자는요? 예, 원자과 전자도 한 개예요. 자, 원자과라고 돼 있죠? 원자과 뜻이 뭘까요? 원자과라는 건 바로 원자의 가장 바깥. 그러니까 바닷가 혹시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살죠? 이거는 뭐예요? 자, 바다 입장에서 보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가 있고, 여기 모래가 있으면, 여기가 바닷가죠. 여기가 뭐다? 여기가 바닷가죠.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바깥쪽. 바다 가장 바깥쪽. 그게 바닷가예요. 알겠죠? 바다 입장에서 봐야 돼요. 바다의 가장 바깥쪽을 바닷가라 그래요. 그러면 원자가라는 뜻은 뭘까요? 원자의 가장 어떤 쪽? 원자의 가장 바깥쪽이죠. 원자 가장 바깥쪽. 원자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원자가 전자라고 표시하고요. 이거는 원자가 전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어렵나요?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헬륨을 볼게요. 헬륨 말고 플러스 3짜리 리튬이 있어요. 자, 얘는요. 여기 안쪽에 전자가 두 개가 돌고요. 이따 보겠지만 전자가 두 개 돌고 바깥쪽에 전자 몇 개 돌아요? 하나가 돌아요. 안쪽에 전자 몇 개 돌고 잠깐만요. 안쪽에 전자 두 개 돌고 바깥쪽에 전자 몇 개 돈다? 하나가 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수소는 하나였잖아요. 얘가 수소예요, 수소. 얘는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는 다 합해서 3개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자는 수소는 하나하고 얘는 총 전자수는 3개죠. 그런데 원자과 전자로 보면 수소는 하나고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리튬은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얘도 1개죠. 이해돼요? 왜냐하면 안쪽에 얘는 안쪽 전자고요. 얘는 안쪽 전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가 바깥 전자죠. 바깥 전자. 그리고 이 가장 바깥 전자를 우리가 뭘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고요. 그 바깥 전자가 몇 개예요, 지금? 1개네요. 그래서 1이라고 쓴 거라고요. 이해돼요? 수소는 가장 바깥 전자가 하나죠. 바깥 전자가. 그래서 얘도 원자과 전자가 1인 거예요. 바깥 전자만 보는 게 바로 뭐다? 원자과 전자다. 바다의 가장 바깥쪽. 원자의 가장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자과 전자가 바로 족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족이면 무슨 족이면? 같은 족이면 족이 선생님이 세로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족이면 예를 들어 1족이면 세로가 어떻고 동일하고 이 세로의 원자과 전자도 어떻다? 원자과 전자 수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수 몇 개일까요? 네, 1개입니다. 1개. 그 1개짜리가 예를 들어 뭐가 있다? 지금 수소, H라고 쓴 얘가 수소를 우리가 하이드로젠, H를 쓰거든요. 자, 그리고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은 Li, 리튬의 리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1쪽에서는 네, 원자과 전자 1개죠. 원자과 전자. 알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해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소, 리튬 다 원자과 전자 하나이고요. 같은 원자과 전자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즉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도 같아요. 무슨 성질도 같다? 화학적 성질, 즉 반응성이 같아요. 같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바로 이 원자과 전자가, 무슨 전자가? 원자과 전자만, 얘만, 이 원자과 전자만 반응성에 참여해요. 반응성에 참여. 무슨 표현인지 어려울 거예요. 결합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구만 참여한다? 바로 원자과 전자예요. 가장 바깥 전자예요. 그러면 안에 몇 개가 있던 상관없이 가장 바깥 전자만 반응성에 참여하니까 가장 바깥 전자의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반응성이 같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성을 띈다 그래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애가 같은 족에 위치한다 이거예요. 즉 일족에서 얘네들은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몇 개로 같죠? 한 개로 같다. 한 개로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족이라고 하고요. 어렵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걸 뭘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계속 반복되네요. 그리고 그 원자과 전자라는 건 원자의 가장 바깥쪽의 전자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한 개네요. 한 개.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봤고요. 그래서 이 족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로가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주기를 볼게요. 주기는 세로예요, 가로예요? 가로죠. 이 가로, 주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과 관련이 있다? 아까 전에 족은 원자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원자과 전자랑 관계 있으면 주기는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전자 껍질과 관계 있어요. 뭐랑 관계 있다? 전자 껍질이요. 자, 이게 뭐냐? 자, 아까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소. 뭐라고요? 수소. 자, 수소는 플러스 몇이에요? 1이죠. 원자 번호가 1이에요. 원자 번호 1.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한 개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가 하나 두네요.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요? 한 개예요. 물론 전자 수도 하나고요. 자, 이번에 헬륨을 볼게요. 헬륨. 자, 헬륨이 아니라 이번에 뭐 볼까? 리튬 볼게요. 리튬. 물론 수소는 H로 쓰고요. 리튬은 Li로 씁니다. 자, 그러면 리튬은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 3번이에요. 몇 번? 원자번호 3번. 추가적으로 별표. 자,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꼭 외우세요. 20번까지 꼭 외워라. 꼭 외우세요. 꼭 외워라. 알겠죠? 꼭 뭐하라? 외워라. 이겁니다. 자, 외웠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바로 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운 거를 선생님처럼 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외우고 두 번째는 표로 나타낼 수 있어라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3번이면 뭐다? 리튬입니다. 원자번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리튬은 아까 전에 봤듯이 전자가 안쪽에 몇 개 돌고 두 개가 돌고 바깥쪽에 전자 몇 개? 한 개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원자과 전자는 다 뭐예요? 원자과 전자 몇 개요? 얘 한 개. 얘는요? 얘도 한 개죠?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는 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고 이게 다 한 개다. 그래서 같은 뭐에 해당한다? 족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특히 1족에 해당하죠. 한 개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기가 바로 뭐랑 관계 있다? 전자 껍질과 관계 있다고요. 껍질. 전자 껍질. 자, 껍질이란 건 지금 얘가 지금 2차원으로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 느낌인 거죠. 전자가 이렇게 원형만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모형. 그러니까 양파 모형으로 전자가 그 겉표면을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 모형이에요. 껍질. 우리가 이게 2차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무슨 모양이다? 껍질이라고요. 껍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껍질이 쌓인 거야. 알겠어요?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는 이렇게 동그랗게만 도는 게 아니라 구의 겉표면을 돈다고요. 축구공의 겉표면을 돌듯이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질.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껍질이에요? 네, 첫 번째 껍질이에요. 이렇게 껍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 몇 번째 껍질이에요? 리튬의 얘. 전자 껍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얘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양파 모형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껍질이에요? 2번째 껍질이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결국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주기는 뭐를 의미한다?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수소는 전자 껍질 몇 개예요? 1개죠. 1개 몇 개? 1개니까 몇 주기겠어요? 1주기인 거예요. 즉 1주기의 이 1은 전자 껍질이 몇 개까지 있다? 1개. 즉 첫 번째 껍질만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2주기 있죠. 2주기는 전자 껍질 몇 개까지 있다는 거예요? 2개. 2주기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리튬이 있죠. 바로 얘지요. 이제 여러분이 엄청나게 소름이 돋아야 돼요. 결국 지금 우리가 표로 이렇게 뭐로 나타낸 건 표로 나타내는데 이 족과 주기는 각각 족은 뭘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그리고 주기는 뭘 나타낸다? 전자 껍질을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나 전자 껍질이나 다 바로 원자를 표현하는 거죠. 즉 원소의 종류를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의 원소를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나트륨 있죠? 나트륨. 뭐가 있다? 나트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트륨 한번 물어봐요. 자, 나트륨 우리가 그림은 아직 안 그렸어요. 근데 나트륨은 몇 번째 껍질까지 있을까요? 3주기니까 몇 번째 껍질까지 있어? 네, 세 번째 껍질까지 있죠. 하나, 둘, 몇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 있어요. 그리고요, 얘가 지금 나트륨이 실제로 11번이거든요. 어쨌든 몇 번째 껍질까지 있다? 세 번째 껍질. 껍질이 몇 개 있다? 3개까지 있으니까 3주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는 몇 개일까요? 그건 지금 1쪽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바깥의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가 돌고 있다고요. 아, 결국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바로 원자 모형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원자 모형이에요. 각각의 그림. 이 원자 모형을 통해서 표를 또 나타낼 수가 있죠. 표와 원자 모형의 각각의 상관성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결국 표는 원자 그 자체의 모형, 즉 모양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주기표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참고적으로 말하면 전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안에 2개 있고 여기 안에는 3개가 있을 수 없어요. 안에 2개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가는 거 이런 걸 뭐란다? 전자 배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족과 주기가 나타나는 게 이걸 뭐란다? 전자 배치예요. 이거 자체가 전자 배치라고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리튬을 뭐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가 리튬 있잖아요. 리튬을 요것도 지울게요. 잠깐만. 자, 우리가 리튬 있죠. 리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고요. 리튬을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여기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하나, 2개 그리고 3개를 쓸 수 있다 없다? 3개를 쓸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없으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주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3개까지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다고요. 여기가 빈칸이라고.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 껍질에는 총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2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리튬 없어요. 리튬은 오직 몇 번째 껍질만? 두 번째 껍질만. 즉 리튬은 몇 번째 껍질만? 껍질이 하나,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얘는 플러스 3짜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만 있고 수소 다음에 헬륨, 즉 2개까지만 있고 그 다음엔 없다고요. 세 번째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주기에 못 가니까 빈칸이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까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두 번째 껍질까지 8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빈칸이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빈칸이 이유는 더 이상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가면 좀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 여기 빈칸이 있는 거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요거는 사실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아니라 18개까지 채워진데 요거가 빈칸인 건 사실 화학 1에서 배워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원자번호 몇 번까지 배우죠? 20번까지 우선은 외우라고 했죠. 그쵸? 원자번호 20번. 그 20번을 외우고 이 표를 나타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표현에서 얘기하면 여기가 빈칸인 이유는 그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까지 되고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까지 하니까 그 개수가 이렇게 2개, 8개까지 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왜 그래요? 세 번째는 실제로 18개까지 들어가지만 여기 8개까지 표현한 건 그거는 화학 1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화학 1을 선택하시면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홍보. 자, 그러면 아무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그려봤어요.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했다? 그려봤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만약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런 거 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죠. 참 다행이지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다 그렸어요. 하지만 그리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족은 뭘 의미한다? 가로가족이라고 해서 세로가족이라고. 세로가족입니다. 쭉쭉쭉 썰리니까요. 그리고요. 가로는 뭘 의미한다? 바로 주기라고요. 1주기,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2주기, 그리고 3주기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이 족과 주기가 있는데 각각이 뭘 의미한다고요? 족은 바로 원자과 전자. 알겠죠? 원자과 전자. 그리고요.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주기는 바로 뭘 의미해요? 주기는 바로 뭘 의미해요? 네, 주기는 바로 껍질을 의미한다고요. 전자 껍질. 이해되죠?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엄청나게 그려봤죠? 자, 수소부터 볼게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20번까지는 꼭 외워라, 안 외워라? 외우라고요. 20번까지 꼭 외워요. 별표 3개, 4개, 5개. 꼭 외우세요. 1번서부터 20번까지. 아직 안 외웠으면. 중학교 때도 외우기 했을 텐데요. 자, 수헬리베 부탄질산 풀레. 자, 뭐라고요? 수헬리베 부탄질산 풀레. 그리고요.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외웠어요. 수헬리베 부탄질산 풀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수헬리베, 수헬. 그리고요. 리베 부탄질산 풀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뭐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별표 자 20번까지 만약 외웠으면요 이거를 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표로요. 왜냐하면 표가 여기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화학에 있어서 자신감이 쫙 붙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소부터 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란 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랑 같다? 양성자수랑 같다고요. 양성자수는 뭐랑 같다? 전자수랑 같다고요. 그래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빅뱅 때 최초로 나왔었죠. 그 원소 중에.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고 여기 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바로 껍질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몇 주기다? 1주기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다. 그래서 1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번 헬륨입니다. 이번 뭐라고요? 헬륨.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아직 안 외웠으면.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얘는 몇 쪽이요? 18쪽이요. 몇 쪽? 18쪽. 자, 18쪽인데요.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18쪽이면은 전자가 최외곽 정도가 18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같은 족이면, 무슨 족이면? 같은 족이면 뭐가 같다 그랬죠? 원자과 전자 같아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요? 가장 바깥쪽에 2개네. 원자과 전자가 2개일까요? 전자 2개? 2개일까요?
두 번째 네오는요. 같은 쪽인데 원자과 전자가 자 이제부터 헷갈립니다. 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 일곱 많기도 하네. 바깥쪽만 세세요. 8개죠. 뭐야? 18쪽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만약 얘가 2개고 8개였으면 원자과 전자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말했던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쪽이면 같다가 성립이 안 돼 있죠.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는 얘는 0개입니다. 몇 개요? 0개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이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전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채워주고 더 이상 여기 채울 게가 있어요? 없어요? 채울 데가 없죠. 세 번째 전자가 채워지면 리튬이 되면서 두 번째 껍질로 바뀌잖아요. 첫 번째 껍질에 꽉 채워졌다 이거예요. 꽉. 얘도요. 여기서 돼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지금 두 번째 껍질 아니라 세 번째 껍질로 갑니다. 그럼 여기도 꽉 채워져 있어요. 아르곤도 꽉 채워져 있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중요해요. 모일 때는 이렇게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원자과 전자를 0개로 봅니다. 몇 개로 본다? 별표 3개. 원자과 전자를 0으로 봐요. 자,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몇 개다? 0이고 얘도 0이에요. 얘가 2개, 얘가 8개가 아니라고요. 원자과 전자가. 알겠죠? 꽉 채워져 있을 때는 0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0으로 봐요.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으니까요. 박스 안에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으니까 0으로 봅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있어. 자, 아무튼 그렇게 원자과 전자 수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면 바로 18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으로 같구나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